오늘은 고민 상담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형 왜 이렇게 차가워요? 남편은 6번 유형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본능형인 9번 여자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 이후 손목도 아프고 이래저래 피곤하다고 남편에게 호소를 했어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는 저에게 위로나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어떤 병원에 가면 좋을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따박따박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전 따뜻한 감정적인 위로와 연민을 바라는데 왜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드나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건 괜찮아, 많이 힘들지, 안 아파? 입니다.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는 건가요? 오, 네, 아닙니다. 네, 일단 너무 나가셨습니다. 9번 유형 아내분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머리형들은 일단 자신에게 어떤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머리형 자신이 누구에게 아프다고 호소할 때는 혹시 무슨 방법이 있냐? 라고 물을 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한테 아프다고 하면 그런 해결책이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연민이나 공감, 위로를 원하는 것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먼저 밝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머리형들은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괜찮아? 많이 안 아파? 힘들지? 이런 다정한 말과 눈빛을 원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격이 차갑거나 아내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형들의 사고가 돌아가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아프다고 한다. 그럼 나는 어떤 해결책을 주어야 할까? 괜찮냐? 힘들지 않냐? 이런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병원 알아봐 줄까? 이렇게 머릿속에 회로도가 도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와 공감을 원한다. 아, 그걸 원하는 거구나. 그럼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하지? 괜찮냐? 많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그것으로 위로가 안 되면 선물이라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이 회로도를 과장해서 표현하면 인풋을 제대로 넣어줘야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괜찮냐고. 나를 걱정하는 감정적인 연민을 받고 싶다면 머리형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괜찮다, 나 안 아프다 하면 머리형은 진심으로 걱정, 의심하면서 정말 괜찮냐고 계속 물어볼 것입니다. 또한 내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얼굴이 참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걱정할까 봐 괜찮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연민이 많이 올라옵니다. 더 돕고 싶고 정말 괜찮은지 궁금하고 안쓰러워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별로 안 아파 보이는데 연민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반항 심리가 올라오면서 절대로 입에 발린 소리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괜찮냐고 다정한 말 한마디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남편분한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머리형에게는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내분이 계속 괜찮다고 하세요. 쓰러질 듯한 얼굴인데 나는 괜찮아 하면서 희미하게 웃으면 머리형들이 진짜 걱정하면서 정말 괜찮은 거냐? 쓰러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할 거예요. 네. 이거는 머리형과의 관계에서 드릴 수 있는 대처 방식,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면 머리형들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왜 이럴까요? 네. 누군가가 아프다는 말에 그냥 괜찮아 정도는 상식적인데 왜 자꾸 분석하고 방책만 주려고 할까요? 좀 더 머리형의 머릿속과 감정 상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머리형들은 누군가가 아프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아프다는 말은 경고음으로 들립니다. 위기, 위기, 경고, 경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안이 바로 자극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위기 상황에서 감정은 마치 사치품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위로, 연민, 공감이 무슨 소용 있어? 바로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더 아플지도 몰라. 이 상황에서 서둘러 벗어나길 원한다가 그들의 욕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아파하거나 막 끙끙 소리라도 내면
더 큰 불안이 자극되죠. 사실 상대방은 좀 아픈 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더 커다란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머리형들에게는 이건 더 큰 경고 신호로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결혼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머리형들은 더 이상 경고 신호로 읽지 않고 늘 저렇게 해서 또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이제 좀 그만할래? 이런 식으로 반항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 좀 하라고 했지. 왜 맨날 이런 식의 위기 상황을 만드는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상태는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타인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상태의 머리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머리형들은 자기 감정도 잘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아픈 것도 크게 표현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픈 것을 표현하면 자신의 불안이 자꾸만 자극되기에 사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표현을 자꾸 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싫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머리형들한테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야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접촉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싫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무조건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인지한 채 차분히 감정에 접촉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위로를 해보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연민과 위로의 효과는 큽니다. 세상의 많은 병은 의료적인 치료법보다 따뜻한 손길, 말 한마디에 훨씬 더 나아지면서 그 병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기를 쓰다듬어 준 후 타인에게도 품을 내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늘 불안한 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늘 불안하기에 누군가 한 방울만 더 불안함을 얹어도 폭발해버리는 자신의 여유 없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응답해 본다면 저 사람이 바라는 건 따뜻한 말과 위로 그리고 공감이구나. 당연히 머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에서 오는 고민, 나의 성격에 대한 고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애니어그램 헤라연구소의 헤라였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